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 방송 난 알아요의 난 선생님입니다. 반가. 오늘은 2023년 6월 5일 날 판매했던 13가지 난의 재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볼 때 좀 더 자세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전에 동영상 쭉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덴드로비움 헐커그로썸은 헐커그로썸은 일단은 빛은 이 계통들은 직사광선도 괜찮긴 하지만 가정에서는 갑자기 내놔서 탈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베란다에서 반양지 정도에서 키우시면 되고, 이게 지금 보니까 피트모스로 이렇게 저희가 해놨더라고요. 그죠? 피트모스로 해놨으니까 분갈이 하실 때 수태로, 가정에서는 피트모스보다는 수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수태로 다 털고, 피트모스 다 털고 수태로 옮기셔도 되고, 부작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 키울 때 얘가 이렇게 늘어지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분이 자꾸, 부작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것들은 심을 때 자꾸 쓰러지니까 좀 무거운 토분을 선택해 주는 게 좋고, 그죠? 그래서 덴드로비움 깊은 거 아니에요. 너무 깊은 분 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도 아직 분갈이 안 했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에서 저도 방송 끝나고 요거 잘라서 심을 건데, 화분은 이 정도 사이즈 됐으니까 제가 지금 보시면 얘가 몇 호죠? 11호 정도도 갈아도 되는데 얘들이 자꾸 쓰러져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큰 토분이 없어갖고, 이게 독일 토분인데 얘는 그나마 좀 통기성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일반 토분보다 통기성이 없어갖고 분이 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 높이까지 화분 같은 거 높이 올려갖고, 아니면 잘라서 화분 집어넣어 놓고 그 위에다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분이 크잖아요. 이렇게 클 때는 저는 이걸 바크를 쓸 거예요. 중간 바크나 아니면 가는 바크하고 혼합해서 쓸 예정이고, 이번에 받으신 거는 벌써부터 꽃이 이렇게 폈어. 역시 이뻐요. 늘어지게 피네요. 오늘도 다 피면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결국은 주말에 꽃 다 피면 제가 쇼츠나 아니면 일반 영상으로 꽃은 보여드릴 거고, 구입하신 분들은 수태로 옮기고 토분으로 옮기는데, 분 사이즈는 지금 이 상태에서 몇 정도면 될까요? 9cm에서 10cm 정도 토분이면 2, 3년 동안 키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키우시고,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고화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높을 꽃자, 싸가자, 높은 데서 이렇게 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꽃이 필 때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생식생장이 영양생장으로 바뀐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습성상 이렇게 자라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고화가 요 정도 됐을 때 따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걸 안 따고 그냥 키우면 그냥 그대로 늘어져서 키우니까 이것 때문에 자라는데 지장이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나는 그냥 딸래 그러면 지금 보시면 위쪽 새로 나온 거는 뿌리가 없어요. 요때 따지 마시고 여기 아래쪽 보면 뿌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죠? 요거보다 좀 더 이렇게 길게 자라면 그때 따서 작은 토분 있죠. 토분으로 하든가 부작 작은 데다 이렇게 부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번식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엔시클 아라타. 아라타는 이렇게 보셨으면, 아라타는 남미 쪽이죠. 남미 쪽이기 때문에 햇빛은 좀 강한 편이에요. 잎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강한 편인데, 농원에서 키워보니 그렇게 강하게 키우면 이게 노래져요. 잎이 노래지고 반점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반그늘에서 반양지 정도 사이, 그죠? 호접나무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카텔리아 정도 빛 또는 파틸리아보다 약간 약하게 빛을 주셔도 되고, 분은 받으시면 이제 꽃은 보시고, 꽃 다 지면 꽃대 아래쪽 자르고, 그죠? 자르고 분갈이 해주시면 되는데, 분은 지금보다 요 정도, 2개 마디 정도 더 들어가는 분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 높일 필요 없어요, 얘는요. 그리고 뽑아보면 볼까요? 양호해요, 그죠?
저희가 수태가 한번 따라볼까? 네, 수태가 괜찮아요. 수태가 괜찮으니까 이쪽 뒤쪽으로만 수태 붙여서 하셔도 되고, 나는 어차피 분갈이 할 거 다시 다 하겠다. 그러면 다 진 다음에 여기 있는 수태 다 털고, 뿌리 다 이상 없어요. 바크 털고 새로운 수태로 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크로 심으실 분은 바크로 심으시고요. 별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레놉시스 두 가지죠. 코노코브하고 비올렛이 알바죠.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지금 시기상 괜찮습니다. 여름이 곧 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분갈이 부작하로 옮겨도 돼요. 근데 한여름에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난 자신 없다 그런 분들은 이거 구입하셨으면 요 상태 있죠. 요 상태로 그냥 키워서 뿌리 더 내려서 약간 선선해질 때쯤 분갈이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호접란은 어떻다고요? 광이? 빛이 세면 안 되죠. 무조건 방그늘로 키우고, 키우다가 노래진다. 그럼 무조건 햇빛이 센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빛이 센 거기 때문에 빛이 좀 약한 데고 도고. 저희가 키워보니까 오히려 LED에서 키우신 분들이 훨씬 더 잘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빛은 충분하지 않아도 키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부작할 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부작해도 되고요. 이렇게 눕혀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서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부작할 땐 이렇게 하죠. 그죠? 나중에 이렇게 자라게 하려고. 물도 맺히지 말라고. 근데, 가정에서 여 안에 물 들어가서 썩는 경우가 있으니까 되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야생에서는 물도 주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도 자라서 빠지기도 하지만 세워서 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물 닿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어차피 가정에서 물 줄 때는 농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주니까 여기 들어가지만 가정에서는 이렇게 담갔다 주잖아요. 저명관수로 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 이런 경우 보면 잎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기 멋대로. 계속 이렇게 자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철사를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걸쳐서 이렇게 누르든가. 그래서 2, 3일 정도 지나면 다시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지금 내리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요대로 플랜트 커버 같은 데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호접은 물을 너무 말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삭바삭이 아니라, 카틀리아는 바삭바삭해도 괜찮아요. 근데 호접란은 어떻게 해요? 약간 꼬드득 정도 할 때 다시 물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벌버필름 록스버기하고 오셀라툼인데, 이번에 사실 오셀라툼이 가격이 비싼데 저희가 이벤트가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가격이 오르면 왜 이렇게 갑자기 비싸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벤트로 벌버필름 알리기 위해서 저렴하게 판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벌버필름은 딴 거 주의할 게 없습니다. 일단 딱 두 가지. 겨울철, 아직 겨울이 멀었으니까 뭐 그러긴 하지만 겨울철에 추위 약하기 때문에 좀 호접란 정도 이상으로 따뜻하게 주는 게 좋다. 그리고 빛은 호접란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니면 방그늘에서 좀 더 어두워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부작, 당연히 이거 사신 분들은 부작 많이 하실 거예요. 행잉이나 할 때, 벌버필름 정도도 이런 벌브가 있다는 뜻은, 그죠? 저장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과습 안 좋고, 그 다음에 분 너무 깊은 거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정도 되고, 요렇게 빨갛고 이렇게 점 있는 것들은 보기 흉하신 분들은 좀 더 그늘로 가면, 따뜻하게 키우고 그늘로 가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키울 수 있다. 네, 병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네발란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떼어서 부작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아직 띄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안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프레이 하루에 2번 정도 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가끔씩 물에 한번 담가도 되는데, 최소한 3일에 1번 정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제가 키워보니까 빛이 얘가 세도 괜찮긴 한데 방그늘에서 키웠을 때가 훨씬 더 이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활착되고 튼튼하게 컸으면 그때 약간 반장지 쪽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튼튼하게 키우려면.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얘도.
다음에 카틀리아, 카오로, 카틀리아, 첸트리, 레이스 트윙클 하고, 이런 카틀리아들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자, 이렇게 이건 아니고요. 잠깐만, 90, 통스프랑 골드까지 11번까지 이렇게 있으면 분 선택을 어떻게 하시냐면, 얘는 이대로 그냥 키워도 돼요. 중형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은 9번, 8번, 8, 90, 8번 어디 갔어? 하여튼 카오로, 카틀리아, 첸트리가 이거 8번이죠. 8번은 중소형종이고, 나머지 프라다 그린 디럭스, 소울, 유타카 10번, 유타카 모리모토, 그 다음에 11번 통스프랑 골드는 조금 대형이잖아요. 그죠? 중대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얘는 분을 이 사이즈 그대로 가도 됩니다. 이분이 싫으시면 이분대로 키워도 되고, 그리고 가정에선 누누이 강조하지만 분이 깊은 것보단 낮은 게 좋습니다. 수태를 심을 때 헐렁하게 심는 것보다는 좀 단단하게 심는데, 너무 단단하게는 또 과습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너무 헐렁하지 않게 심고, 높게만 안 심으면 문제 안 생긴다. 그죠? 갑자기 물러서 죽는 경우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고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중대형이니까 요거는 요 정도 사이즈, 한 9cm 정도에서 8cm 정도 화분으로 그냥 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중대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왕 옮길 때 11cm 정도에서 12cm 정도로 옮기셔도 무난하고, 그 다음에 수태는 뽑아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뽑아서 얘는 통스프랑 골드는 보니까 뿌리가 딱 보니까 이렇게 많진 않아요. 이제 내리고 있네. 이렇게 내리고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 뿌리가 많이 안 돌았다는 얘기는 수태가 아직 멀쩡하다는 얘기니까, 그냥 그대로 수태만 덧대서 터분으로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시는 화분으로 옮기면 되고, 지금 11번 같은 경우는 보면 통스프랑 골드하고 9번에 그린 디럭스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누르면 또 틀리죠, 소리가. 아까 그 친구랑 틀려서 이게 바닥, 그게 뭐라고요? 화분에 붙었던 뿌리 뜯어지는 소리. 그럼 이렇게 딱 뽑아볼까요? 뽑아보면 뿌리가 꽉 찼을 것 같아요. 이렇게 꽉 찼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지금 꽃이 없을 때니까 지금 분갈이 바로 하고, 수태 이상 없어요. 문제 없고, 뿌리 이상 없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태가 이렇게 자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자라죠. 이렇게 자라니까 이쪽만 수태 넣어서 그대로 분에 심으면 된다. 단 분은 너무 깊게 심지 말고, 분갈이하고 비료는 바로 올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카틀리아는 빛이 조금 세도 되나? 빛이 일단 얘도 같아요. 얘도 약간 노랗다. 그럼 빛이 센 거예요. 뿌리도 이상이 없고 다 잘 키우는데 자꾸 쪼글쪼글해지고 노래진다. 그러면은 물이 부족한 거고 빛이 센 거예요. 그죠? 그거는 집집마다 환경 차이도 있고 빛의 양의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감으로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트리안의 알바. 트리안의 알바는 제가 보는 거는 지금 뿌리가 막 내리는 분들도 있고 약간 돈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분갈이 하지 마시고, 저희가 밑에 바크 충분히 깔고 했으니까 여름 지나서 가을쯤에 분갈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뭐 누가 뭐래도 자신 있어.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분갈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잎이 이렇게 똑바로 있으면 모르는데, 잎이 이렇게 처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기 흉하고 이렇게 처진 애들은 철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가위를 뒤에 차고, 이렇게 뒤에 차고도 못 차고 있어. 자, 가위로 잘라서 적당한 길이를 자르고, 이렇게 해서 뿌리가 안 닿을 정도로 해서 이렇게 꼽아줍니다. 이렇게 꼽고요. 꼽은 다음에 여기부터 감아요. 이렇게 핑글핑글 이렇게 감고 또 감고, 감아서 이렇게 꽈배기처럼 계속 이렇게 감아줍니다. 이렇게 감고, 잎을 감을 때 너무 빡빡하게 감으면 여기가 상처 날 수 있고 찌그러질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형태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대를 세우면 이렇게 딱
쫙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딱 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세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2, 3개월 있다가 풀르면 딱 됩니다. 근데 이때 쓸 때 너무 철사가 구리철사나 뭐 이렇게 분재형 철사가 있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철사가 없으면 좀 가는 철사 있죠? 그걸로 쭉 감아서 이렇게 유인해 줬다가 빼서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자세 잡을 수 있어요. 이제 끝으로 제가 걱정되는 거는, 다른 거는 뭐 다 활착 돼 있고 농원에서 키우던 거니까 문제 없는데, 이번에 워크레 하나 판매했던 것 중에서 보시면 12번이죠. 워크레 T4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 달 정도 지켜봤고, 그 다음에 약 처리를 충분히 했고, 아미노산 계열도 치고 바로 가기 전날도 1시간 동안 정도 약하고 처리해서 물속에 담궈서, 네, 제가 영상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빼서 가기 전까지 통통하게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실력이 조금 아직 안 되시는데, 아니면 경험이 없는 분이 사셔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부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받으면 설사 뿌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심으면 이 뿌리가 온전한 뿌리가 아니에요. 수입 들어왔을 때는. 그거는 꼭 브라질이 아니라 딴 데서 들어와도. 근데 이렇게 심으면 자라긴 합니다만, 이게 간혹 이 부분이 썩어서 또 말썽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진짜 어디까지 이 뿌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멀리서 왔으니까 고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뿌리가 아예 없는 분도 있을 거고 긴 분도 있을 때는데, 이런 분들은 자, 알칼로 소독해도 다 아무거나 소독해도 됩니다. 알칼로 소독해도 되고, 집에 있는 뭐 아무거나 도치에다 가스레인지에다 소독해도 되는데, 여기 보고 잘라봐요. 딱 잘랐더니 까매. 그럼 못 쓰는 거잖아요. 자, 또 잘라볼까요? 까매. 자, 여기 잘라볼까요? 오, 파래. 다시 여기도 보면 이거는 까매. 그러니까 죽은 부위죠. 죽었어. 육안으로 보면 대충 보면 보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라볼게요. 제가 이렇게 잘라줍니다. 다 넣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보면 파란 거하고 색이 까만 게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그죠? 네, 파란 부분, 까만 부분 있죠. 파란 부분은 살아있는 뿌리고, 까만 건 죽은 뿌리잖아요. 그죠? 그 까만 쪽은 계속해서 들어가서 잘라주고, 이렇게 다시 지어볼게요. 여기 파랗고, 요거는 좀 까매요. 그러면 생강즙이 초록색이 안 보여.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더 자르고, 이렇게 잘라 들어갑니다. 잘라 들어가고, 이거 좀 더 잘라주고, 얘는 더 자르고. 얘는 자르다 보니 다 잘랐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게 요건 그래도 뿌리가 살짝 있으니까 물을 줘도 주긴 되나, 또 특히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심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네. 뿌리를 넣으려면 이렇게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뿌리가 있다고 쳐도 저는 이렇게 심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들어가서 이렇게 심죠. 이렇게. 철사를 걸어서 얘를 당겨주죠. 이렇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일자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잘하다 보면 이렇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얘를 묻어서 이렇게 농장에서 이렇게 심기도 해요. 편하게 이렇게 심으면 안에 다 잠겨버려서 위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심냐면, 만약에 심게 되면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요 마디 있죠? 요 마디까지 해서 이렇게 심죠. 이렇게 해서 심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철사를 걸어서 좀 당기고, 얘 당겨주면 다음 수는 정상적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심으면 되는데, 지금은 아직 뿌리가 안 내린 상태니까 심는 것보다는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세워야 되는데, 저는 얘를 쓸게요.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어떻게든 철사를 꽂아갖고 세우면 돼요. 방법을 찾으시면 다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 해서 누르고 한 바퀴 조여서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이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분해해서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뒤에는 구멍이 뚫려서 뻥 뚫려 있고요. 그럼 여기다가 수태를 넣는데 요 사이에 있죠. 자, 보여드리면 요렇게 요 틈새 여기를 눌러줘야지 단단하게 고정이 되죠. 이렇게. 자, 또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수태양은 얼마 안 들어가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 틈 사이 있죠. 이렇게 요 사이. 이렇게 누르면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고정을 하고 얘를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걸어주고요. 이거는 제 방법이고, 하여튼 이렇게 세우면 돼요. 심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세우고 얘를 또 세워줍니다. 이렇게. 걸면 보시는 것처럼 얘를 걸었잖아요. 이렇게 걸면 이게 철사로 걸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가요. 조심조심. 많이 옮기면 부러지니까. 됐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해서 올려줘요. 조금씩. 문제 잡는 것처럼 수영을. 자, 너무 많이 하면 위험하니까 딱. 됐죠? 그럼 다음 심을 때 이렇게 이뻐지게 심겠죠?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다 물을 주냐 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담그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여기만 그냥 가끔씩 촉촉하게만 유지해 주세요. 직접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수분이 올라오면서 곧 제가 볼 때는 빠른 분은 일주일, 늦은 분은 한 달 정도 있으면 여기가 뿌리가 쭉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적당히 뿌리가 다 내리면 여기가 맨바닥이 아니라 수태가 있으니까 받아주겠죠. 이렇게. 예? 받아주면 그거를 그때 풀러서 다시 심으면 됩니다. 심고 카틀리아는 빛이 당연히 호접란 묻은 빛이 좀 세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요렇게 들어와서 이런 애들은 정상적으로 뿌리가 내려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오느라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빛은 될 수 있으면 적게 주는 게 좋습니다. 많이 보면 잎이 광합성을 해서 얘네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빛을 약간 반 그늘 정도. 그러니까 일은 하더라도 반만 해라. 그러고 나머지 뿌리들이 얘네들 벌브에 있는 영양분이 뿌리를 내리고 얘를 도와줄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뿌리가 내리고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는 빛이 센 거보다는 허접란 정도 키우는 반 그늘 정도에서 빛이 두는 게 좋다. 그래야지 탈수 증상이나 노란 게 없어진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갖고 빛을 센 데다 놔두면 뿌리가 내리는 게 좀 빨리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노래지고 잎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더더욱 이렇게 띄워서 하는 이유는 바로도 심는데 난 선생님 왜 꼭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 부위에서 자칫 잘못하면 썩을 수가 있잖아요. 잘 키우는 거 이전에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는 게 우선이에요. 벌브가 쪼그러지는 한이 있어도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이제 연면 시비를 하잖아요. 연면 시비를 하면 활력제 정도도 괜찮고 인산 정도 있는 것들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현재 보통 4, 5일에 한 번도 괜찮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괜찮아요. 뿌리 내릴 때까지 계속 뿌려주는데 어디요? 여기다 뿌리는 건 뭐라 그랬죠? 여기다 뿌리는 건 밥을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주는 거예요. 여기다. 예? 밥 먹어 그러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 아니죠? 뒷면에다가 주고 뿌리가 좀 있으면 뿌리 쪽에 살짝 흐르게 해주고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먹는 거죠. 뒷면에. 그럼 언제? 자,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주는 거예요? 점심을 피해야죠. 얘들 캠식물. 그러니까 나는 밤에 광합성을 하는 성질도 있고 CO2 성질도 있긴 해요. 근데 주로 밤에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뿌릴 때 대낮에 뿌리지 말고 새벽이나 이른 새벽 뭐 5시 이 정도 괜찮아. 좋아요. 해 떠서 마르기 전에. 그래야지 물 주자면 낮에 뿌리면 일단은 확 빨리 말라버리니까 흡수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살살 뿌려주면 잎 뒷면에서 직접 흡수해서 빨리 더 회복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오늘은 이래서 2023년 6월 5일 월요일에 판매했던 품종들에게 대해서 기본 설명을 드렸고
제가 매번 누누이 강조하는데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거는요. 내가 키우는 것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내가 가진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LED 써주시면 되고 또 LED가 어떤 건 몰라요. 그냥 LED 다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 좀 그래도 낮에 좀 들어오는데 좀 보강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LED 중에서 일자 있죠, 일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색깔 여러 개 들어있는 거. 그걸로 하는 게 좋고. 나는 빛이 진짜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그거를 켜놓고 그 위에다가 직접 쏴주는 거 있죠, 이렇게. 램프 같은 형태가. 걔가 좀 광이 더 세요. 해서 주는데 보통 LED 룩스로 따지면 호접란은 30cm에서 40cm 정도 떨어져야 되고 이런 카틀리아 같은 경우는 보통 20cm 정도가 좋고 만약에 내가 LED 등에다가 넣어줘서 20cm에서 키웠는데 좀 빨개진다 그러면 빛이 센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높이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비료를 쓰냐 마냐 이런 게 있는데 안 써도 잘 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환경이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빛도 잘 들고 통풍도 잘 되고 해서 물만 주고 저는 물만 줘도 잘 키워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얘가 좀 그러나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어떻게 합격했어요? 아유 학교 공부만 했어요. 이런 분들 있지만 대다수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능력치의 한계가 있잖아. 근데 그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나는 키우는데 환경이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우고 싶어. 그런 분들은 LED나 비료에 힘을 빌리는 게 좋습니다. 대신 과잉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비료는 예를 들어서 일반 비료 회사에서 10을 주라 그러면 5만 주면 되는 겁니다. 5를 주라 그러면 2에서 3만 주면 중간은 가죠. 근데 비료를 많이 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건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수태 같은 경우는 더하고 비료를 줬는데 많이 못 먹고 계속 누적이 되면 쌓이죠. 쌓이면 이 안에 농도가 높아져요. 그걸 우리가 염류 직접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염류가 쌓여서 소금기 같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시 농도라고 해요. 전기 전도도 이게 높아지면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물 묻어 그 배액수로 치면 물 묻어 끈적끈적하다. 5 정도로 진하다. 근데 물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5인데 여기가 비료기가 많아서 6, 7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걸 거꾸로 당겨버려요, 물을. 그래서 자꾸 쪼그라들고 화분이 보면 허옇게 되고 식물이 제대로 못 크는 거는 식재의 문제도 있지만 비료가 과다해서 그런 거다. 근데 그래서 가정에서는 굳이 그렇게 비료를 과다하게 할 필요 없다. 하지만 환경이 내가 봤을 때 우리 집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빛이 좀 적게 들어와요. 이런 분들은 LED하고 그다음 비료를 적당한 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줬을 때 훨씬 더 튼튼한 식물을 키울 수 있고 끝으로 지금 날이 굉장히 심하죠. 벌써 3일째 흐렸다가 또 갑자기 이러다가 해 뜨면 확 와요. 그리고 그제 어때요? 야간 날씨 좀 싸늘했죠. 그럼 식물이 볼 때는 약간 아직까지는 이렇게 얼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가 요거 지나서 갑자기 확 더워졌을 때 특히 베란다는 위험합니다. 그때 병 많이 와요. 그래서 날씨가 갑자기 확 좋아졌을 때 환기 시키는 거 충분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기입니다. 통풍이 안 되면 병 다 걸려요. 썩어요. 빛이 센 거는 타죠. 타는 건 살아요. 빛이 약한 것도 살릴 수 있어요. 빛이 아주 세면 다 타버려. 근데 여태까지 식물이 아주 떼약볕에 내놔갖고 다 타서 죽는 거는 극히 못 보고 특히 가정에서 베란다에 햇빛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빛 때문에 죽은 거는 드물어요. 노래지든가 보기 흉해지는 거고 타는 경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죽는 경우는 뭐냐면 환기를 안 시켜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디 외출할 때 지금부터는 어디 외출할 때 무조건 베란다 문을 좀 열어준다. 비가 들이쳐도 문제 안 생길 정도로 열어준다. 그리고 한쪽만 열어주는 것보다 양쪽 열어줘서 이렇게 대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게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은 거실하고 베란다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다 열어주고 어디 외출을 하시면 그나마 이렇게 통기가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거기다 대고 선풍기 틀어주고 선풍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너는 통풍이 잘 돼. 아니에요. 첫 번째 외부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 통풍이라는 개념은
공기 내에, 그죠? 우리가 말하는 공기 내에 이산화탄소 양이 있어야 돼요. 적정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밀폐된 공기에는 이산화탄소 양이 줄기 때문에 식물 광합성도 안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기를 반드시 유입시켜 주는 게 환기이죠. 선풍기만 씌워주는 건 그냥 찬 바람. 한증막에서 선풍기를 앞에 딱 두고 있으면 조금 낫긴 하죠. 어때요? 팍 도니까 조금 낫지만 아무 별 의미가 없어요. 공기는 계속 산소는 부족해지고 막 답답해지는데 문을 좀만 탁 열면 어때요? 외부 공기가 싹 들어오면서 그 느낌 있잖아요. 와, 좋아. 식물이. 그게 되어서 지금부터 여름 날 때까지, 특히 올해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할 거예요. 올해는 흐리다가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 올여름에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이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장마철도 오고 흐려지고 뭐하면 각종 곰팡이 병들이 난리를 치겠습니다. 칠 거예요. 그럴 때 예방하는 게 이왕이면 인산질, 지금부터 여름 지날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질소가 많은 비는 절대 주지 마시고, 모르면 아예 안 주시고, 그 다음에 인산비료가 있는 걸 위주로 좀 주었을 때 단단하니까 물르거나 병에 걸리는 게 적죠. 네. 이상으로 오늘 남 팔아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